워낙 어렸을 때부터 셜록 홈즈 시리즈를 좋아했거든요.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였기 때문에 셜록 홈즈 이야기의 배경이 된 곳들, 코난 도일이 살고 글을 썼던 곳들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소설 속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기분으로 여행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분을 많은 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코난 도일이라고 하면 다들 셜록 홈즈 이야기를 제일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이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썼던 글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있고요. 활동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를 하려고 선거에 입후보해서 출마를 2번 했다든가, 그 다음에 말년에는 심령수를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깊게 파고들었다든가 하는 이야기들은 단순히 셜록 홈즈 작가라며 라고 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인 거죠. 제가 이 기행을 하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찾아 읽으면서 알게 된 것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모순되는 지점들을 다 끌어안고 살게 되는데, 그게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의 특징적이었던 어떤 면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어떤 한 가지 목표를 정해서 그 한 우물을 깊게 파는 성격이 아니라, 일단은 힘이 닿는 데까지 모든 곳에 다 우물을 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지치지 않고 시도를 하기도 했고, 그런 일들이 나중엔 또 소설의 소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예 중에 하나가 그 셜록 홈즈가 모리아티 교수랑 같이 대결을 하고 죽는 라이엔바흐 폭포라는 곳이 있단 말이죠. 거기도 그냥 나타난 곳이 아니라 원래 코난 도일이 그쪽으로, 라이엔바흐 쪽으로 다른 일 때문에 여행을 갔다가 거길 보고, 아, 그러면 셜록 홈즈를 죽인다고 한다면 그냥 평범하게 죽일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떤 극적인 드라마가 가능할까? 그만큼 전설적인 악당이 하나 필요할 것이고, 그게 모리아티 교수인 거예요. 그 교수와 함께 마지막 무대를 갖는다면 어디여야 할까라고 해서 자기가 갔던 곳을 이제 이야기 속에 넣은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코난 도일이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들이 작품 세계에 많이 반영되었구나라는 걸 많이 알 수 있었고요. 다양한 활동이라는 것에는 당연히 많은 곳을 여행한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진짜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셜록 홈즈 소설은 왜 특별한가? 첫 번째 질문했던 거는 정말 셜록 홈즈는 특별한가? 라는 질문을 했었고, 특별하다. 그렇다면 왜 특별한가? 이제 이런 순서로 질문이 이어졌는데, 아마 추리소설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탐정이라고 하면 셜록 홈즈라는 이름은 쉽게 떠올리실 거예요. 코난 도일이 이 셜록 홈즈 시리즈에서 셜록 홈즈와 왓슨이라고 하는 콤비를 등장시키면서 이 자체가 어떤 탐정 소설에서는 굉장히 고전적인 구도가 된다는 거죠. 뛰어난 탐정이 한 명이 있고 그의 활약을 설명해주는 보통의 사람 혹은 독자들과 가까운 인물이 이제 왓슨이 되는 셈인데, 이 두 사람이 약간 그 티키타카하는 방식이 흔히 얘기하는 브로맨스의 방식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함께 협업하는 방식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셜록 홈즈 시리즈의 장점이라고 하면 당시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이라는 시공간을 굉장히 잘 담아냈다 라는 게 많이 꼽히거든요. 근데 시공간과 분리되어도 이 캐릭터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이나 이야기를 만들고 바꾸고 다른 작가가 새로 쓰기도 하고 시간과 공간을 바꾸어도 이 셜록 홈즈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주인공들을 함께 따라다니는 재미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생각을 해보면 많이 계산하는 것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매번 최선을 다해서 쓰는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셜록
홈즈의 모험이라는 단편집이 있습니다. 워낙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저도 매번 일단 전집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셜록 홈즈의 모험이라는 단편집이기도 하고요. 셜록 홈즈 이야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마 그 한 권을 잘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셜록 홈즈 이야기의 구조는 다 비슷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베이커가 221 비번지의 거실에서 보통 시작을 해요. 아침이 시작이 되고 아침에 왔으니 거실에 가면 셜록 홈즈가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예언을 하는 거죠. 오늘 뭐 손님이 올 것 같은데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정말로 이제 손님이 오는 마차 소리가 밖에서 들리고 손님이 찾아오면 갑자기 셜록 홈즈가 일요인을 향해서 뭐 하시는 분이군요. 어디 계시던 분이군요. 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이거는 우리가 시트콤을 보는 거랑 비슷해요. 같은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새로운 일을 겪으면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는 이 주인공 캐릭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설정에서 조금씩만 비틀어도 웃기기도 하고 놀라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구도를 이 셜록 홈즈 단편들은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편을 읽으시면 아마 다른 작품들도 굉장히 궁금해지실 것이고 그러면 셜록 홈즈는 언제 죽는가? 셜록 홈즈는 언제 처음 등장했는가? 하는 식으로 다음 이야기로 가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코난 도일이 굉장히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다녔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재밌었던 장소는 에든버러.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인데요. 일단은 코난 도일이 거기서 태어나기도 했고 에든버러라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중세 도시 느낌이 지금 또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든버러에는 굉장히 유령 이야기가 많거든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같은 작품을 보시면 스코틀랜드를 배경을 하고 있는데 그 작품도 이제 이야기 초반에 3명의 마녀들이 맥베스에게 어떤 예언을 하면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렇게 드물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코난 도일이 말년에 심령수를 믿은 것 때문에 작가로서의 코난 도일을 불신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혹은 그게 굉장히 놀림감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고라는 것들을 쭉 보면 코난 도일이 가지고 있었던 과학적인 태도라고 하는 게 오히려 아무리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눈으로 봤다면 믿어야 하는 것 아닌가? 거기서 오는 어떤 자기의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에든버러는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셜록 홈즈 이야기랑 엮어서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을 생각한다고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런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런던 시내에서 처음에 이제 코난 도일이 셜록 홈즈 이야기를 쓸 때는 런던을 잘 몰랐어요. 살아본 적도 없었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러면 어떻게 소설을 썼느냐? 자기도 신문 읽고 거기에 나오는 지명들 같은 것들을 조합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런던에서 개업을 한 다음에는 셜록 홈즈가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베이커 스트리트에서 아주 멀지 않은 곳에 자기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잘 알게 됐겠죠. 그리고 지금 가셔도 그 장소, 그 극장, 그 건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소설 속의 장소들을 따라가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 런던이고요. 그런 면에서 런던을 놓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